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우자동차 계열의 첫 번째 SUV 윈스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윈스톰은 2006년 시판되기 시작해 2010년까지 약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윈스톰은 아직 2인자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대우자동차의 전략에 따라 경쟁자인 현대 산타페 대비 약 3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더욱 풍부한 옵션을 갖추고 기본기에 충실한 차량 설계를 통해 경쟁 차종인 산타페와 대등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GM이 GM대우를 아예 쉐보레 밑으로 편입해 한국 GM을 출범시키면서 GM대우 윈스톰은 해외에서처럼 쉐보레의 보타이 엠블럼을 단 채 쉐보레 캡티바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외관과 실내 디자인도 당시 쉐보레의 디자인원에 맞춰 대대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 GM대우 윈스톰 아니 쉐보레 캡티바는 그대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호불호가 갈렸던 외관 디자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쉐보레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강조한 특유의 듀얼 포트 그릴과 당시 유달리 선굵은 스타일링을 보였던 쉐보레의 디자인 기조로 인해 디자인에서는 오히려 세련된 윈스톰보다도 더욱 퇴보했다는 평가마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은 기존 윈스톰의 구성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차를 낡아 보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고작 몇 년만 지나도 오래됐다며 손사래를 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전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윈스톰이 쉐보레 캡티바가 내면서 윈스톰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인 가격을 올려버렸기 때문인데요. GM대우 윈스톰 시절 경쟁력의 핵심 중 하나는 산타페보다 약 3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이 300만원을 고스란히 도로 올려버리면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디자인 변화를 필두로 정숙성의 개선 등 정말 여러모로 현대화를 거친 덕분에 쉐보레 캡티바는 윈스톰 대비 정말 많이 개선된 차량이긴 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개조를 거쳤으니 가격 인상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또 하나 나타나게 되면서 쉐보레 캡티바는 전혀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는 바로 2009년에 등장한 기아의 2세대 소렌토였습니다. 기존의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정통 SUV에서 벗어나 세련된 디자인의 도심형 SUV로 거듭난 완전 신형의 소렌토는 국내 최초로 200마력을 마크한 강력한 2.2L R 디젤 엔진과 파노라마 선루프 등 선진적인 면모로 국내 시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쉐보레 캡티바는 신차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경쟁력의 상실 그리고 뛰어난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해 2011년 쉐보레 캡티바의 연간 내수 판매량은 고작 2,140대에 불과했습니다. GM대우 윈스톰 시절에 연간 3만 대를 훌쩍 넘긴 것에 비하면 10%도 되지 않는 처참한 결과였죠. 쉐보레 캡티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설계 혁신과 판매 전략의 부재였다고 봅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 특히 현대자동차의 빠른 모델 체인지 주기에 익숙한 국내 시장에서 쉐보레 캡티바는 이미 노후화된 윈스톰의 부분 변경 모델로 인식이 되었고 윈스톰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경쟁력마저 잃게 되면서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심지어 GM은 2016년 쉐보레 캡티바를 또 한 번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하게 되는데요. 유로6 규제를 만족하는 새 엔진과 LED 중간 장치등 같은 요소들을 적용해 어떻게든 신차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골로 낙인이 찍혀버린 이상 더 이상의 실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었죠. 그리고 윈스톰이 처음 출시된 지 무려 12년 차에 접어든 2018년 쉐보레 캡티바는 완전히 단종을 맞으면서 그 역사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경쟁 차종이었던 기아 소렌토는 이미 3세대로 현대차 산타페는 4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이었죠. 현역이었던 기간 내내 경쟁자들은 무려 2차례에 걸친 세대 교체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성비의 아이콘에서 사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쉐보레 캡티바는 2019년 당시 국내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끌었던 쉐보레 이코노스와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데요. 쉐보레 이코노스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GM대우 윈스톰과 쉐보레 캡티바는 서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성비의 아이콘에서 사고의 아이콘까지 극과 극으로 왔던 GM대우 윈스톰과 쉐보레 캡티바는 대우자동차의 정신이 살아있던 시절과 그렇지 못했던 시절의 차이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4회 동안 줄곧 SUV만을 다뤄왔는데요. 다음에는 국산 럭셔리 세단의 시조 세대를 한번 연속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